네, 오늘 장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살짝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양시장이 모두 그래도 좀 빨간색으로 마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밀릴 정도로 주가 조정에 대한 압력을 그렇게 크게 받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좀 믿음을 갖게끔 하는 하루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 흐름 시황센터의 박미라 앵커를 연결해서 들어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년여 만에 2050선을 돌파한 가운데 오늘은 숨고르기가 진행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팽팽한 수급 속에 시초가를 중심으로 혼조세가 이어졌는데요. 박스권 상단 돌파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코스피 종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0.6포인트 상승한 2053.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잠시 206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만 시초가 근처로 내려오면서 이 상승과 하락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다행히 시초가 장 마감 들어서 빨간불 들어오며 오늘 장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현재 1,696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37거래를 연속 매수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의 매도 오늘도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죠. 기관 쪽에서 1,91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366억 원 소폭 사주며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올랐습니다. 갭상승하며 오늘 5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종가 보겠습니다. 3.65포인트 오른 529.3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오늘 하루 종일 움직임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초가 위에서 움직이면서 오늘자 역시 강보합 520선 후반에 마감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9거래를 연속 외국인 쪽에서 매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수 규모는 268억 원이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 쪽에서 133억 원, 기관 쪽에서 110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강보합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1원 40전 내린 1,062원 20전에 마감했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 우려였던 연준의 테이퍼링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1,060원 일시적으로 하회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높아지면서 1,060원 강하게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는 1,062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김성윤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먼저 목표 달성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천을 한 후 굉장히 높은 수익을 실현하고 지금 일단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긴 그런 종목들의 정리입니다. 금호타이어가 15%를 벌었고요. 동성화인텍이 7.3% 벌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SM은 3% 한 중후반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8에서 한 10% 정도의 포트 수익이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10%를 넘나드는 그런 목표 달성을 벌써 이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익의 달인 김성윤 대표를 멘토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달킴 수익의 재구성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도 푹 쉬고 왔는데요. 자, 오늘 장에선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네요. 코스피에서도 외인들이 사상 최다 기간 수매수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될까요?
정말 이제 기관들의 물량 투신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물량들이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계속적인 상승이 가져올까 아니면 조정이 나올까라는 시점이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코스닥 쪽에서 이런 외인들의 수급 자체가 또 얼마 지속이 될까. 코스닥까지 이번에는 외인들이 잡아먹으려는 듯한 또 시도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잠깐 볼게요. 자, 오늘 외인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277억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최근에 그냥 계속 한 달 내내 사주고 있어요. 기관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코스닥도 외인들이 다 구역 장악하면서 땅 따먹게 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다시 크게 코스피 상승 치렀던 것처럼 가지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0포인트는 코스닥이 550이라고 하잖아요. 충분하게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자, 이렇듯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을 때는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주십시오. 010-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모든 궁금사항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관없고요. 시황 상관없고요.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종목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원칙대로 합니다. 오늘 종가로 보면은, 손절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OCI를 원칙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전에 굉장히 좀 많이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권까지 크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좀 다시 좀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참 재밌는 오늘 차트가 나와줬어요. OCI에서. 자, OCI의 지금 제가 열어놓은 차트가 오늘 OCI의 1분봉입니다. 1분봉인데요. 손절가 라인이 여기였습니다. 아주 안타깝지만 정리가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2.6%. 하지만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0.몇 %입니다.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수급이 어떻냐고요? 수급은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정리지만서도 조금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셨죠? 걱정 마시고 대응을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이 들어온 종목인데요.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들어왔습니다. 6517님께서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 저번에 들어왔던 것도 같은 종목인데요. 오늘 무선 충전 테마주들이 약간 그래도 힘을 주면서 상승을 해줬거든요. 추세 아직 꺾이지 않은 종목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이요. 21선 잘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요. 좀 더 이제 무충 테마가 아직 상승폭은 좀 더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RF텍 같은 경우도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또 하나 캠트로닉스도 오늘 장에 4% 이상 올라줬거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가져가시고요. 매도 시점은요. 매도 시점 지금 시점 아니고 매수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충분하게 이 종목 한번 2만 원은 갑니다. 가는 종목이에요. 실적 역시 양호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걱정 마시고서 홀딩 하시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닝 시즌 돌입입니다. 자, 어닝 시즌 뭐죠? 실적이에요. 실적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한 주간에요. S&P 500 종목들 뉴욕에서 140개 기업이 실적 발표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이 나오죠. 국내도요. 그러면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작됩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실적에 쏟아져 나올 겁니다. 오늘 급락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딱 한 종목.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 오늘 차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금요일 날은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4%까지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로 잡으신 분들이 11% 수익이 났어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요, 마이너스 7%로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이유가 뭐죠? 지난 시간에 올랐던 이유는 삼성물산과의 M&A 설 때문이죠. 근데 이번에는 실적으로 인한 우려감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을 한다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상치보다 안 좋은 종목들. 삼성 엔지니어링 좀 심하긴 했지만서도 여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 맥락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실적 꼭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조금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 부분요,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잠깐 보기 전에 한 종목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살펴봐 드릴게요. 4437님, LG 이노텍. 얼마? 93,000원에 매수하셨대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93,000원이라,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요 정도 라인이에요. 93,000원 라인이요. 요 라인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바닥을 치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LG 이노텍이 나타나 줍니다. 근데 우려감은 뭐죠? 역시나 실적입니다. 실적 우려감이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4분기까지 굉장히 조금 그래도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 하십시오. 더는 안 빠질 겁니다. 대신에 9만원 되면요, 정리하세요.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마지막 종목만 볼게요. 제가 바빠요. 카프로입니다. 계속 들어오는데 문자 주시면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텐데요. 지금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카프로입니다. 8,772원 25%. 오늘 5% 급락했습니다. 네, 9,1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요. 찝으면 조금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요, 오늘 기관들이 19만 주 던졌어요. 투신권에서요. 외인들 던졌다고요. 그쵸? 이거 비중 줄이세요. 당장 줄이시고요. 비중 25%시잖아요. 15% 줄이시고 10%만 가져가겠습니다. 아셨죠? 약간 조금 수급이 문제가 있네요. 그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프로까지 말씀드렸고요. 바로 오늘장 수급 100점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5가지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 SM 오랜만에 가지고 나왔죠. 원익 IPS, SBS 미디어홀딩스, LG전자까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들 정말 오늘장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들이었나요? 먼저 SK이노베이션 오늘 어떠셨나요? 정유주들 오늘 뉴스 기사가 이런 기사들이 터졌습니다. 방 저평가돼 있다. 화학주 갔는데 얘들 안 갔어. 그러면서 수급이 터졌어요. 자, 수급 보니까 외인들만 끝나고 보니까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네요. 외인들이 오늘 72,000주 4일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옵니다. 기관들의 매도가 나가줬어요. 요거 약간 찜찜하네요. 근데 투신권과 연기금에서는 매수는 잡혀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건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 만약에 기관들의 매도가 또 잡힐 경우에는요, 약간 추락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쁘진 않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 종목입니다. 수익을 한번 실현시켰던 종목인데요. SM입니다. 자, SM을 왜 가지고 나왔나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도 있는데 그 전에 또 실적도 있겠죠? 자, 먼저 수급 보겠습니다. 자, 이틀째 강한 수급. 저희가 팔고 나간 수급이 이때 매수를 했었는데요. 약간 수급이 꼬이는 흐름이 나타나줘서 이때 매도를 하고 나갔어요. 3%에.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틀째 외인들 24,000, 외국인 85,000주, 오늘장 기간이 13만 주 매수 강하게 들어옵니다. 역시나 그 이유로 인해서, 양매수로 인해서 주가 치고 올라갔고요. 전 고점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충분하게 글로벌 공연,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매출확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국 쪽에서요, 좀 더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역시나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고요. 빨리 볼게요. 자, 다음 종목은요, 원익 IPS입니다. 자, 원익 IPS 오늘 1.4%, 네, 좀 오르다가 약간 밀리긴 했는데요. 수급 보겠습니다. 자, 수급 오늘 외인들이 32만 주, 기관들이 10만 주 나갔는데요. 약간 조금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개인들이요, 원익 IPS 최근에 계속 물량을 다 뺏기고 있어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래도 사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외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잘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단계적인 박스권 구간의 상단 부근이라 오늘장 약간의 기관들의 매도세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적 양호하기 때문에 역시나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SBS 미디어홀딩스입니다. 자, 오늘 8% 급등합니다. 이유가 뭐가 있죠? 역시나 수급이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저도 지금 보는 수급입니다. 자, 외인들이 오늘 54,000주 들어왔고요. 기관들이 36만 주. 기관이 그냥 퍼펙트하게 오늘 어디서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부 다 물량을 다 사주는 모습이 나타나줬네요. 자, 차트상의 흐름에서 계속적으로 이 빠지는 주가 흐름이 방향성을 바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줍니다. 그럼 이 종목은요, 오늘은 모르겠지만서도 만약에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충분하게 얼마까지 못 가더라도 5,000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이 가져온다면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대형주 중에서요. LG전자입니다. 자, 오늘 약간 좀 밀렸네요. 5장 들어서. 자, 그래도 수급 보겠습니다. 네, 수급이요.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기관들이 38,000주 매도가 좀 나와줬네요. 5장이 많이 나왔네요. 외인들도, 외순지 반수도 좀 많은 분량은 아닌 것 같아요. 외인들은요, 조금 그래도, 약간 이 종목 고민을 해볼게요. 그래도 개인이 조금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조금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LG전자는 안타깝지만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 오늘 한 종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온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네, 다시 좋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SM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M입니다. 여러 번 갖고 나왔다고요? 괜찮습니다. 수급이 다시 좋아졌으니까요. 살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중국 쪽의 콘서트, 중국향 매출 확대 긍정적입니다. 누구 콘서트요? 엑소가 대박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매출 확대가 있고요. 역시나 그 이유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이유로 수급이 다시 들어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아주 강하게, 오늘은 더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죠. 그럼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연결이 되면서 전고점 뚫고 가면서 강하게 새로운 가격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SM은요, 매수가를요, 시초가 잡겠습니다. 네, 아무리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요. 시초가 들어가고요. 목표가는요. 이번에는 목표가를 제가 높게 잡습니다. 43,000원까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요. 짧게, 역시나 짧게 잡죠. 제가 38,000원으로 굉장히 짧게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SM 말씀 드려봤고요. 수급이 갑자기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수익의 재구성 시간이었고요. 김선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직접 출연을 하셔서 각자 종목을 추천하시고 또 팀을 이뤄서 두 팀 간의 대결을 통해 팀 간의 승패를 가려보기도 하는 그런 대결의 장입니다. 오늘 장 팀 5명, 그리고 내일 장 팀 5명, 총 10분의 전문가가 출연을 하고 계시고요. 분기별로 이 수익률을 합산을 해서 승패팀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가 응원하고 싶은 그 전문가분이 혹시 나오시면은 013-3366-0110으로 응원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샘플러스 유료 방송을 한 달 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권을 저희가 3분께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3주차 수익률 현황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죠. 네, 오늘 장 팀, 내일 장 팀, 두 팀 간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총 수익률, 6.7% 대 10.8%. 내일 장 팀이 10%가 넘는 두 자리 수익률로, 일단은,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고 있는 오늘장 팀 역시 총 수익률이 6.7%에 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오늘장 팀에서는 오늘 출연을 좀 못하시는 정재훈 멘토가 마이너스 0.5% 아주 그냥 소폭 지금 손실이 나 있습니다. 손절과 터치를 한 상태고요. 이주경 팀장의 한솔 테크니스가 비교적 좀 손실이 조금 큰 편이군요. 마이너스 5%대. 하지만 나머지 예병군 전문가가 6.1%로 단연 수위를 달리고 있고요. 정택은, 김소희 두 분 전문가도 2.9, 3.6%의 수익을 GS 글로벌과 크루셜텍으로 잘 내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팀을 좀 보겠습니다. 박재우 전문가 서원인텍, 이 마이너스 2.17%로 손절가를 살짝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근당은 1.3% 수익, BH는 소폭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 2.2% 올라 있고요. 지금 정동훈 전문가의 인화전공이 10.4% 두 자릿수의 수익에 유일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정동훈 전문가가 지금 단연 전체 수익률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팀 에이스로는 예병군, 정동훈 이 두 분의 전문가를 꼽을 수 있겠군요. 네. 자, 이 두 분의 전문가가 그냥 전체 수익률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장 팀, 오늘 뭐 정재훈 멘토께서 출연을 하기로 한 날인데 일부에서 잠시 만나보셨다시피 정재훈 멘토가 좀 건강이 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체를 해가지고 얼굴이 그냥 새하얗게 그냥 질려 있어가지고 사실 일부에도 도저히 나올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또 오늘장 시황 체크 등등을 또 해드리기 위해서 어렵게 자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2부에는 좀 워낙 좀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오늘은 정재훈 멘토가 자리를 살짝 비우는 걸 했으니 여러분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뭐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겠습니까? 건강이 전부죠. 오늘 정재훈 멘토는 살짝 제껴놓고 오늘 박재우 전문가 단독 출연으로다가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뭐 박재우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열어보죠. 네, 오늘 박재우 전문가가 준비한 종목, 내일장 팀에서 내세운 종목은 SM입니다. 네, 내일장 팀 박재우 전문가 SM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뭐 엔터테인먼트주의 대표적인 그런 대장주 가운데 한 종목이지요. 자, 오늘 박재우 전문가 SM에 대한 기업 설명을 하셔야 될 텐데 평소에는 딱 3분으로 이렇게 제한을 해서 하는데 오늘 뭐 정재훈 멘토도 없겠다. 보다 그냥 상세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냥 파헤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설명 한번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오늘 그 SM이 중국 공연을 일단 주말에 성황리에 마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그 19일 중국 북경 SM 콘서트가 7만 명의 관객을 모으면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요. 원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의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성공을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년 더 전이죠. 그때 예전에 우리나라가 공연 문화가 상당히 좀 성숙하지 못했을 때 마이클 잭슨이 와가지고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당히 큰 성공을 거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북경 같은 경우도 그 지하철 시간을 늘리는 등 하면서 배려를 통해서 그 SM이 오는 것들을 상당히 맞이를 해주면서 상당히 큰 공연의 호황리에 맞췄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슈퍼주니어나 뭐 동방신기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최근에 또 새로운 그룹이 나왔습니다. 엑소라는 그룹이 나오면서 높은 인기로 향후 중국 공연 및 음반 수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엑소 같은 경우에 일단 한 명 면면히 살펴보면은 다수의 중국인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멤버들 또한 중국어가 가능한 그런 멤버로 상당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중국 현지 아이돌과 비교를 해봤을 경우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나라나 일본과 좀 틀린 게 좀 아이돌을 좋아하는 취향들이 어떠냐면은 퍼포먼스가 상당히 강력한 그런 아이돌들이 상당히 인기가 많이 구가를 하고 있는데 엑소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으르렁이라는 음반으로 일단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상당히 퍼포먼스 또한 뛰어나고 그래서 중국 쪽에 상당히 그 부분을 좀 대비를 하고 내놓은 그룹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SM 북경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중국에서 단독 공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연 시장 티켓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정부에서 제어를 하는데 정부에서 제어를 한다고 해도 그게 글로벌 티켓 가격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이 어느 정도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연 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일단 최초로 선정을 했다는 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가 주가가 잘 가다가 항상 빠졌던 데가 꼭 실적 발표를 하고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폭락을 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줬었는데 올해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3분기 예상 매출액은 515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126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30%와 5.4%가 증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분기가 상당히 좋을 예정인데요. 중국과 일본에서 열린 콘서트의 매출액이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엑소의 앨범이 74만 장이라는 대판매를 기록을 하면서 그 실적이 반영된 게 4분기 실적이 될 것 같은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536억 그리고 163억 원으로 그 영업이익이 상당히 몇 배나 한 3배 이상 영업이익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일단은 SM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나라 한류 그 바람을 일으킨 그 원조 가장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만큼 중국 시장은 물론이고 지금 전 세계 시장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이래저래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라든가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서 아주 많은 실적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주가 부분에 대해서도 더더군다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 SM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라고면 어느 정도 가격대로 접근을 해봐야 될지 전략을 세우십시오. 예, 그 SM을 제가 준비를 했을 때는 오늘 아침에 일단은 원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일단 매수가를 38,5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은 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9,200원을 기록을 했는데 저는 일단은 내일 아침 시초가에 접근을 해봐도 충분히 무리가 없다. 일단은 현재 시작이 된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41,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41,000원을 제시를 하고 기간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주말에 SM이 일본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양일간의 공연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모멘텀이 더해질 것이다라고 보고 한 4만 원대 초반 정도 일단 목표가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한 61선 라인인 한 35,000원대, 35,000원 선 라인이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럴 일은 가능성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가격대에 대해서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넓은 시장이니까 하지만 또 반면 이게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좀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고 공략해야 될 부분도 많은 그런 시장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이 중국 시장의 엔터테인먼트주 관련해서는 그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고 들어갈 만한 건지 이 SM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아직까지 그 SM 사례로 봤을 때도 그 중국 시장에서는 사실 매출액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연의 영상이나 사진을 조금씩 봤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연을 볼 때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흥에 겨워서 이렇게 응원을 하면서 그렇게 보는데 중국 관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공연에 대한 그런 거의 전파가 사실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단은 수치로 올라오는 부분은 상당히 성장세는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연을 하게 되면은 몇 군데 장소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생각보다 의외로 각 도시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한 올림픽 경기장 되는 그런 규모의 콘서트 홀이 여러 도시마다 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자체가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들어간다라면 그리고 과거랑 좀 다른 게 전체적으로 인터넷 확산 속도가 중국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빠르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그렇군요. 중국 시장이 아직까지 이러저러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성장되고 이게 성장하고 좀 개선될 만한 분야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게임 관련해서 이렇게 국제대회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좀 있는데 한 7, 8년 정도 됐을까요? 사실은 중국 쪽에 가보니까 우리보다도 좀 상당히 지금보다도 굉장히 열악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어떤 체육관이라든가 그런 그 대관 시설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을까라고 했는데 북경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에도 이게 워낙 만만치 않은 규모의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거든요. 아마도 이게 공산권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 어떤 집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해놓은 건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제 좀 되게 황당했던 게 그 마인드 자체가 이제 뭐 지켜보는 분들이 좀 덤덤했더라 뭐 그런 마인드를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굉장히 국제적인 그런 어떤 게임 그 대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6시 정도 되니까 그 체육관을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이 자기 퇴근하면서 전기 스위치를 이렇게 내리고 가서 퇴근해야 되니 게임 한참 대회하고 있는데 그냥 전기가 나가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다 꺼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인드 자체도 좀 개선이 되면서 시장이 활짝 열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근데 이제 저만 해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연령대가 이제 뭐 아이돌을 뭐 좋아는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제가 누군지 얘가 누군지 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을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선뜻 잘 엔터테인먼트주에는 이게 손이 좀 잘 안 가거든요. 그런 그 저희 같은 연령대들의 투자자들로서는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좀 연령대가 높으신 고객님들을 종목이 좋은 줄 알면서도 설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바꾸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좀 전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SM이 잘 올라가다가 주가가 멈춘 이유는 사실은 신규 그룹이 사실 잘 발굴이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점을 좀 보여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체성을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엑소라는 그룹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은 SM에서 좀 전략적으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룹이 아닐까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동방신기도 상당히 중국에서 인기가 좋았는데 사실 거의 뭐 패널로 살짝 출연하는 정도였는데 엑소 같은 경우는 현지 중국인을 상당히 많이 넣고 중국어 회화가 다 가능하도록 그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게 매출액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과거와는 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보고자 이제 만든 그 신생그룹의 엑소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으르렁. 저도 아직 뭐 제대로는 아직 안 들어봤는데 한번 좀 들어봐야겠다. 제목이 뭐 으르렁이야? 뭐 그랬었는데 그렇군요. 자, 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게 뭐 좋아하는 그 그룹이 이상하게 제가 좋아하는 그룹은 이게 SM 소속 그룹이 아니에요. 꼭 다른 회사들 그룹이 이게 좀 좋다 보니까 SM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손이 좀 잘 안 갔었는데, 앞으로 좀 그런 좋아하는 그룹에 편식하지 말고 기업 측면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른 그룹과 다른 그 업종과 비교해서는 어떤 뭐 자산 같은 것이 사람을 자산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가치 자체를 측정하는 것도 조금 힘든 부분이 저는 좀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어떤 뭐 기업의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투자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엔터주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런데 일단은 과거에는 실적을 미리 잠정치를 발표를 할 때 상당히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신뢰도를 좀 많이 잃은 부분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또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 부분, 많은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을 보여줬을 때가 6만 원에서 7만 원대 사이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는데 지금은 거의 뭐 3만 원에서 4만 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많이 잘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격 자체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SM에 대해서 또 엔터테인먼트주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팁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그 정재훈 전문가가, 정재훈 멘토가 이제 건강상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오늘 박재우 전문가가 그냥 물 만난 듯이 헐헐 날았습니다. 자, 오늘 박재우 전문가님 혼자서 이게 끌고 가시느라고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을 텐데 좋은 정보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상로의 진격의 내일장입니다. 먼저 10월 3주차 포트 과연 수익률 5% 달성에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은 올라가 있는 종목부터 눈에 딱 띄네요. 완리. 항상 발음이 좀 헷갈립니다. 완리. 뭐가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어쨌거나 7.3%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일단 7%대까지 올라가 있고요. 동아화성 역시 2.3% 현재 수익이 나 있는 상태고 목표가 달성은 이미 훌쩍 하고 난 상태입니다. 자, 반면에 네오이즈 게임즈, J콘텐트리는 마이너스 2%대로 손절가 터치를 했고요. 3S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총 수익률은 2%로 플러스 수익을 가뿐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10월 3주차 5% 수익률 전체적으로 모두 다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상로 멘토님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외국인의 매수는 그래도 꾸준히 진행이 되는 반면에 지수 자체는 장중에 왜 이렇게 좀 빠지지라고 생각을 하시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장마감에 다시 한 번 더 끌어올리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하하호호 긍정적인 실적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미국까지도 다시 한 번 더 종가상으로 최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선두주자는 바로 대기업들이었고, 그리고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었죠. 애플이라든지 아니면 인텔 같은 그룹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여전히 테슬라는 조정 국면에 있다.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국면이 나타날 확률이 다분히 충분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글로벌 증시에 어느 정도 업황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증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종목 상담 한 개 하고 지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종목 상담이 들어왔는데 파트론이라는 종목을 대해서 물으셨고요. 파트론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8466님이 파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7,500원이고요. 비중은 50%입니다. 향후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셨습니다. 파트론, 예, 어떤 회사냐고요? 바로 파트론은 카메라 모듈 회사죠. 하지만 카메라 모듈 중에서도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급, 바로 고화질 카메라를 생산을 한다는 거죠.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캠시스라는 종목군은 저화질 보급형 모델인 반면에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800만 화소 이상급을 생산해내는 그런 업체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매출처를 본다면 하이엔드급의 급성장보다는 지금은 보급형 모델의 이머징 시장에서의 활약으로 덕분에 삼성전자 매출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트론은 하이엔드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주가랑은 조금 거리가 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자리 상당히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가격대 한번 같이 볼게요. 서울경제TV를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같으면 아실 겁니다. 16,700원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요. 오늘도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지만 이 종목, 이 주가에는 아직까지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격대 16,700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손절가는 어디에 해당해야 되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구간이 바로 과매도 구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크게 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여기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 일단은 좀 더 홀딩을 하셔야 되고, 여기를 안 깬다면 고로인즉슨 3분기 실적도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카메라 모듈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가상에 지금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는 카드를 바꾸지 말고 좀 더 홀딩하는 관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5,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종목들, 어떤 종목군들 눈에 들어오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SAMT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SAMT가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SAM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는 그룹이냐면, 일단 삼성전자의 제품을 국내 고객사에게 공급하는 대리점의 사업을 띄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살아남에 따라서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 과매도를 뚫고 올라오는 형국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거래량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거래량 한번 보시면 여기에 화살표가 많이 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화살표는 말 그대로 거래량 급감에 해당하는 그런 표시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거래량이 그만큼 바닥권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종목군은 아니었겠구나. 오늘의 상한가를 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이 주가를 아직까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올렸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할 때 이런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종목군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급하게 급등주 형식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업황적인 측면에서 PER 밴드를 한번 따져본다면 지금 11.1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 차트 점수는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좋죠. 7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황 상당히 좋습니다.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종목군 있을까? 위닉스 또다시 신고가를 가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뭐 리온코첸 한 번씩 다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대동 마찬가지고요. 서한이라는 종목, 드디어 날라왔네요. 서한이 드디어 떴습니다. 서한 같은 경우에도 한번 그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서한을 한번 같이 보시면 왜 이렇게 급등 랠리를 펼칠 수 있었을까? 오늘 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 저평가라는 거죠. 건설주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의 그룹이 바로 이 서한이고요. 서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자주 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대구 경북 지방의 중소형 건설사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양률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서는 최근 들어서 분양률 자체가 크게 높게 나타나지는 않죠. 하지만 100%를 나타낸다는 점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서울에 말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경쟁력 자체는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서한 같은 경우에 지금 PER 밴드는 6배입니다.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만큼 소외주였던 부분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주가상으로 보면 거래량 보면 아시겠죠. 지금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단에 있는 1630원 자리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1380원 요 두 자리를 가장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630원 자체를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포함하여 뚫는다면 그때는 신고가 패턴을 좀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서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자리, 그래서 지금은 눈치 보는 자리, 그래서 차트 점수는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는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9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건설주 상당히 좋습니다. 8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한번 같이 볼게요. 어떤 종목군 있는지. SMCNC 오늘 6%대 급등을 좀 보이는 상태였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눈에 띄는데요. SK이노베이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SK이노베이션 오늘 왜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을까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 그리고 연기금 투신권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다라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에서는 오늘 마이너스가 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팔았냐? 바로 금융투자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거든요. 하지만 금융투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황 같은 경우 기타 법인 빼고요. 나머지에서는 상당히 매수 포인트로 들어왔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화학주, 그 중에서도 정유주에 이렇게 포지션을 맞춰서 들어왔다는 것은 업황, 글로벌적인 경기 회복이 직접적으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유가가 좀 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어느 정도 세력들이 많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차트 보시면 자리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3단 박수권 자체에 지금 돌파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패, 그리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세 번째 다시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 우리가 눌림목 패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자리고, 지금 이 매출 단가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 지금 고점 15만원, 15만 5천원에서는 걸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하방으로 좀 더 내려서 보는 여건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15만 5천원에서 한 번만에 사지 마시고, 15만원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려왔을 때마다 비중을 좀 더 늘린다는 생각으로 사시면 단가를 상당히 맞추기 쉽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급하게 사도 상당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 있는 자리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만큼 페이크성 매물이 많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요. 차트는 보편적인 차트입니다. 80점 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치적인 부분,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바로 정유주겠죠. 차화정에 다시 한 번 더의 귀환인지는 SK이노베이션이 달려가는지 안 달려가는지를 좀 더 보셔야지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치 점수 6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도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류주가 상당히 좋습니다. 의류주가 좋으면서 오늘 신성통상이 신성통상도 상당히 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5%대 급등이 좀 나왔고요.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의류 관련주죠. 그만큼 니트 전문 의류업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OEM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갭이라든지 아니면 올젠, 지오지아 같은 메이커를 좀 만들고 있다, 그렇게 좀 메이커에 지금 납품을 좀 되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류주, 얼마 전 제가 전 시간에 LG 패션을 소개해드렸죠. 그런 것처럼 지금은 의류주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겨울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지금 선반영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 형식으로 매집을 한다면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좋은 자리. 그리고 같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하방 자체에서 지금은 첫 번째 있던 거래량 자체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충분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조금 눌리는 자리,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단에 오늘 1100원대를 뚫었기 때문에 상단에 지금 1200원대까지는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매출은 느는 데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급감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마진 자체는 축소시키면서 일단은 재고 물량 자체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을 크게 하시기보다는요, 비중 자체를 상당히 좀 조절하시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 점수는 40점 드리겠고요. 대신 가치는 낮습니다. 4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최근 들어서 겨울 업황 테마 상당히 좋죠.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격주 한번 같이 골라보겠습니다. 진격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빠진 종목군에서 한번 골라볼게요. 벽산이라는 종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벽산 일단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차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잠시 쉬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기업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이겠죠. 기업의 가치는 분명히 변하고 있다는 점. 어떤 부분에서 바로 친환경에 대한 에너지 절감 정책과 맞물려서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군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 단열 제품이 인크 1위에 판매되고 있으면서 무기질 연료를 하고 있는 이런 벽산 같은 그룹이 추가적인 상승 기조에 놓여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바로 벽산이 지금은 높은 예상 배당 이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무려 6.16%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지금 KT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보다도 더욱더 높은 배당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의 메리트가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벽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하단에 2,100원, 2,130원, 그리고 상단 2,200원, 그리고 상단 같은 경우에 2,350원, 이 자리 3개가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요.
현재는 이 세 가지 중에 상단 매물대를 지지를 했습니다. 자, 상단 매물대를 지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래량이 상당 부분 나왔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농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사겠습니다. 자, 시초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목표가는 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차트 상당히 좋습니다. 90점, 그리고 가치적으로는 나쁘죠. 40점, 그리고 업황도 지금 소외주 형식이기 때문에 40점 정도 드리겠고, 대신 차트를 높게 봤습니다. 내일은 차트로 한번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종목 상담, 그리고 이렇게 종목 소개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내일 시장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군은 어차피 우리 손 안에 있다는 점 꼭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요. 우리의 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좀 더 집중하셔서 저와 같이 매매하시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도 벽산 진격 앞으로!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